세 번째 키워드는 이상한 실업률입니다. 어제 4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취업자 수가 4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박사님,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는데 보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를 했더라고요. 예, 어저께 정부 발표에 두 가지 중대 축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면 첫 번째는 47만 6천 명이라는 취업자가 줄었다. 네.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업률은 4.2%에 불과했다. 오히려 실업률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취업자가 줄면 실업자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고용 통계는 이것이 아주 이 한국 실업률의 마술이라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업자는 대폭 줄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개선됐다. 실업률은 하락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4.2%는 미국의 4월 달 실업률 14.7%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비교해서 보라도 세계적으로 아주 양호한 지금 4.2% 정도 되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통계 지표상의 함정이 있어요. 자, 우리 4월 달에 고용 동향에서 47만 6천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그 취업자가 줄은 거죠. 그런데 실업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 것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네. 이를테면 원서도 내고 어플라이도 하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사람만을 실업자로 잡거든요. 아, 박사님, 그러면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이 부분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아예 우리 17만 6천 명의 취업자가 줄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취업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개념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숨어버린 거예요. 아. 이를테면 여성들의 경우에 나는 가정주부다. 그래서 취업할 생각이 없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저 통계상으로는 그냥 쉰다로 잡히지 실업자로는 안 잡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취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계속 그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실업률이라는 지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얼마냐 네. 이 대목을 보고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에서도 이 대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 경제 비상회의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업률을 그러니까 취업자를 늘리는 그런 대대적인 그 대책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취업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기 때문이죠. 젊은 층들 특히 자영업자들, 일용직, 임시직 이 대목이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